예, 안녕하세요. 백제 왕자와 백제 문물의 일본 전파, 그러니까 도일이죠. 예. 일단은 누에치기, 그러니까 양잠이죠. 양잠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. 인토쿠 천황, 인덕 천황 30년, AD 342년입니다. 고직기, 우리 고사기라 그러죠. 우리가 이제 삼국사기, 삼국유사가 있듯이 일본서기, 그 다음에 니혼쇼기라 그러죠. 고직기 이렇게 두 권이 있습니다. 근데 고직기는 우리나라로 본다면 삼국유사 비슷한 먼저 써졌어요. 근데 여기를 보면은 황후가 호리에 우리 굴강이라 그랬죠. 왕궁 바로 북쪽에 있는 거기서 배를 타고 정천 요도가와 교토로 올라가는 그 교토에서 흘러내려오는 강입니다. 그 강을 따라서 쭉 올라갔어요. 그래서 나라산을 거쳐서 이제 그 당시에 인덕 천황이 이 팔전황녀라는 여자를 굉장히 예뻐했어요. 근데 그거를 질투해서 안 돌아오고 그냥 아예 눌러 앉았습니다. 그래서 이제 산성국이라고 이게 교토입니다. 교토의 통목이라는 데 가서 한인 누리노미, 이게 한인이 뭐냐면 한국에서 왔다 이거예요. 한국. 그러니까 백제 쪽이죠. 백제에서 온 사람이다라는 뜻이죠. 그래서 유충에서 꼬치가 되고 나방이 되는 이러한 누에를 처음 보게 되었다. 그래서 누리노미가 황후에게 그것을 바쳤다. 누에를. 예,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현재 이 통목이 어디에 있냐면 교타나베시 타타라라는 곳에 있어요. 여기에 가면 팻말이 꽂혀 있는데 일본 최초 외국 잠사육, 그러니까 외국에서 들어온 최초의 양잠을 하던 유적이다. 이렇게 팻말이 딱 꽂혀 있습니다. 여기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돼 있어요. 여기 있죠. 일본 최초 외국 잠사육 구지, 이게 딱. 그리고 그 위치가 지금 어디냐? 지금 여기입니다. 여기. 요게 요도가와예요. 요게 요도가와 이렇게 올라가는 거죠. 지금 궁궐이 어디 있냐면 여기입니다. 여기.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한해호가 있고, 여기가 이제 지금은 이게 다 매립된 땅이에요. 여기가 요 위로 이제 굴강 있었던 거죠. 여기서 배를 타고 이렇게 해서 요도가와로 쭉 올라간 거예요. 여기가 통목입니다. 여기를 간 거예요. 근데 이 사람은 노리사주로 신찬성시로, 그러니까 귀족이나 황족들의 그리고 신들의 후손들을 쭉 모아서 이렇게 고대의 족보를 만든 게 뭐냐면 신찬성시록이에요. 거기에 뭐라고 하냐면 조련이라는 성씨는 백제국 노리사주의 후예로 오진천황, 응신천황 때 백제에서 건너왔다. 그는 아들 아구퇴, 미화, 하야, 마리 등의 아들들을 두었다. 그 중에서 미화는 겐조천황, 현종천황 때 양잠을 하여 비단을 만들었기 때문에 조수라는 성을 하사하였다. 수혜련이라는 성은 백제국 노리사주의 후예이다. 민수도 수혜련과 같이 백제국 노리사주의 후예다. 그러니까 이 사람의 후예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. 그러니까 이 황후가 만났던 노리눔이라는 사람, 그 사람은 노리사주라고도 부르는데 이 사람은 언제 건너왔다? 응신천황 때, 제1대 백제계 천황 때 건너온 사람이다. 자기 아들 4명하고 같이. 예. 자, 이게 이제 그것이고, 이 사람이 족보를 하면 여기 노리사주예요. 여기 보면은 여기 나오죠. 여기에는 족보가 어떻게 되냐면 이 아구퇴, 이 사람의 아들들이 쭉 나, 미화, 하야, 마리, 이렇게. 그러니까 요거는 손자고 요거는 증손자가 되겠죠. 이렇게. 요 족보가 이렇게. 이건 이제 일본인이 정리해 놓은 겁니다. 근데 지금
요거 들어가 보시면은 인터넷 들어가시면 막혀 있어요. 이 일본 분이 정리를 잘 해준 걸 제가 이제 열심히 퍼다가 썼더니 막아버린 것 같아요. 그래갖고 지금은 접속 불가로 나오더라고요. 자, 그 다음, 황후가 이제 거기서 살았죠? 그 교토에서 안 와버렸어요. 여기 보면, 야타노히 미코. 이 사람을 예뻐하니까 이제 질투를 하고 황후가 아예 안 나오고 어디, 야마시로, 지금의 교토 지역에서 그냥 눌러 살고 안 와버렸어요. 그래서 이제, 그리고 이제 여기 보면은 태자를 책봉했고, 이 황후가 열받아서 그런지 여기 살다가 그 통성궁에서 죽어버렸어요. 그래서 어떻게 하냐, 황후를 내라산, 이 내라산은 뭔 나라산이겠죠. 거기다가 장사를 지내주고, 아까 그 예뻐했던 이 여자를 다시 새로운 황후로 맞이했다. 이렇게 이제 나옵니다.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이런 사실들이 아니고, 제일 중요한 게 양잠에 대한 얘기입니다. 그래서 이게 누에치기가 백제에서 건너갔구나. 누구에 의해서? 백제에서 건너간 사람에 의해서. 그 사람의 이름이 노리사주다. 이렇게 이제. 그리고 이런 유적이 남아있다. 이렇게. 이게 중요한 거죠. 자, 그 다음에 아주 중요한 얘기가 또 등장합니다. 백제의 왕자가 등장해요. 353년, 41년이죠. 백제의 왕조 사케도 키미, 주군이에요, 주군. 술주자, 군 할 때 군이고. 그러니까, 주군이 무례하게 굴자 책망을 하였다. 그러자 책망을 하니까 석천씨 집으로 달아나서 숨었다. 그의 죄를 용서해 주었다. 이렇게 돼 있거든요. 이 석천씨는 아주 중요합니다. 소가시, 그러니까 목시계예요, 목시. 그러니까 이게 여기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, 이 석천씨는 백제 목시계의 소와 석천숙내라는 사람의 후손이에요. 그럼 이 사람들은 어디에 살았느냐? 한해국의 금직군. 이 사람 이름이 그렇거든요. 여기 보세요. 석천 금직이라고 나오죠. 예. 그러니까 거기에 살았다는 거예요. 그게 지금 어디냐? 석천의 유역이다. 이시가와라고. 예, 거기가 바로 이 사람들이 터전이 있었던 곳이에요. 그런데 이 주군이라는 사람이 그러면 일본에 건너가서 어떤 일을 했을까? 이 사람의 후손들이 여기 나와요. 신찬성시록에. 형부씨, 그 다음에 백제공, 그 다음에 육인부 연씨. 이런 사람들이 백제국의 주왕, 여기는 주왕으로 되어 있습니다. 여기는 주군으로 되어 있지만 주왕의 후손이라고 되어 있다. 그리고 이 후손 중에 일본 후기라는 거 있었어요. 거기 이게 뭐냐면 839년인데 이때 백제공 풍정이라는 인물이 나오는데 이 사람의 선조다 이거야. 근데 이 사람의 선조가 어디 살았느냐? 한해국 대조군이라는 곳에 살았다. 그런데 여기에 뭐냐면 오도리군, 아까 요 오도리군이죠. 대조군 구다라무라 백제촌에는 백제사라는 사당이 있는데 그 사당에는 주왕을 모시고 있다. 주왕이 누구예요? 이 사람이죠. 주군. 예. 그래 여기 보면은 이 사람의 무덤이 남아 있어요. 현재도. 이게 지금 어디냐면 주군총이라고 돼 있어요. 저희가 가봤는데 조그매요. 그리고 이렇게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겼어요. 이렇게 돼 있습니다. 이 공원인데 쌈짓공원만 해요. 굉장히 조그만 공원이에요. 그래서 요거 무덤 같지도 않죠? 근데 여기 뭐라면 주군총이라고 돼 있어요. 그래서 여기 들어갔는데 이게 원래 무덤, 이걸 이제 학자들이 밝혔는데 이렇게 생겼대요. 이렇게. 그러니까 이 밑으로 돼 있는 거예요. 밑으로 이게 들어가는 거예요. 지금 이렇게 나타나 있죠. 예. 이 밑으로 퇴적이 된 거죠. 예. 요게 무덤입니다. 이렇게.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그냥 평탄하게 돼 있는데 그게 아니고 이 하부에, 왜냐하면 세월이 지나면서 계속 묻혔을 거 아니에요? 이 밑에 무덤이 있는 거예요. 이 밑에.
근데 이게 죽은 총입니다. 근데 여기 보시면은 13세기 가마쿠라 시대에 백과사전이 있어요. 그 백과사전이 치리부쿠로 진대라는 책인데, 이 책에 뭐가 나오냐면 왕궁에, 천황이 이제 사는 궁에 대도 큰 칼이 두 자루가 전해진다. 그래서 요거는 두자 6촌 79cm, 요거는 두자 3촌 70cm 정도. 영험한 칼이 두 자루가 전해져 있는데 다 같이 백제에서 제작해서 보낸 것으로 생각되는데, 요게 언제냐? 3세기에서 4세기 정도다. 그러면 지금 보세요. 지금 몇 세기예요? 4세기잖아요. 딱 맞죠? 예. 근데 여기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호신검이 있고 또 하나는 파적검이라는 검이다. 그런데 46자의 글자가 이 글자가 금으로 상감되어 있다고 한다. 그래서 여기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경신년, 경신이죠. 경신년 정월 백제에서 만든 몇 번? 37번을 두드려서 만들었다. 그리고 뭐냐면 남해는 남두 6성, 그 다음에 북쪽에 북두 7성, 그다음에 자청령 우백호, 전주작 후현무, 이게 사신도죠. 모두 상서롭지 못한 것을 피하게 하여 100가지 복이 오며 수명을 연장하여 만세 무토록 살기를 원하노라. 백제에서 만들어서 준 거예요. 누구에게? 누구에게 줬겠습니까? 이 죽은 학에 준 거예요. 그게 전해진 거예요. 왕가에 쭉. 그것이 아까 그 책에, 이 책에, 치리부크로라는 책에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. 대단한 거죠. 근데 이것이 이제 전해지다가 화재로 일부가 송산됐다고 이 책에서는 전해지고 있어요. 네. 자, 여기에서 새겨진 경신이라는 글자가 그럼 몇 년도겠느냐? 뽑아보면 300년, 360년, 420년이에요. 그 중에서 지금 니혼쇼기, 일본 서기에 나오는 연대하고 딱 맞춰보면 360년이 가장 왜 그러냐면 생각을 해보세요. 이 주군이 지금 몇 년도예요? 353년에 나타나잖아요. 네. 그러니까 요거랑 맞춰볼 때 360년이 딱 맞겠죠. 그러면 이때가 언제냐? 백제 근초고왕 15년이에요. 그렇다는 얘기는 이 주군이 누구냐? 근초고왕의 아들이라는 얘기죠. 아들이에요. 그럼 근초고왕은 어떤 인물이냐? 자, 일본을 맨 처음 개척한 왕은 고이왕입니다. 고이왕. 이 고이왕은 비류계라고 청간호 씨는 보고 있어요. 그리고 이 고이왕이 어디를 치냐? 요소 지역을 쳐요. 그 다음에 일본을 쳐요. 그래서 해외 식민지를 맨 처음에 개척한 왕이 고이왕이에요. 그리고 고이왕의 아들하고 손자인 책계왕 분서왕이 이 중국하고 싸우다가 죽습니다. 요소 지역에서. 그러니까 그 사이 그 틈을 타서 비류왕, 이 사람은 온조계예요. 온조계가 씁니다. 그랬다가 이 사람이 죽고 나서 다시 비류계가 잡아요. 계왕이. 그 후에는 근초고왕이 온조계거든요. 그 아들도 근구수왕이 온조계. 이 두 사람으로 완전히 온조계가 장악을 하면서 쭉 내려간다. 끝까지. 의자왕까지. 그 왜 그랬느냐? 자, 보세요. 초고왕이 있고 구수왕이 있어요. 여기다가 근자를 붙인 거예요. 그래서 근초고왕이 되고 근구소왕이 된 거예요. 이건 무슨 얘기냐면 이 사람들이 온조계거든요. 그러니까 온조계로 다시 되돌아왔다는 뜻이에요. 그래서 그의 아들인 주군이 어디로? 일본에 파견을 한 거예요. 그러니까 인질로 갔다고 돼 있는데 인질이 아니에요. 뭐냐면 자문역으로 간 겁니다. 자문역. 나중에도 이제 그런 일이 많이 있거든요. 여기 보십시오. 여기 온조왕이에요. 쭉 가다가 여기 보면은
고위왕이 여기 나오죠. 고위왕. 그 다음에 여기 6번이에요. 이 사반왕을 갖다가 밀어내고 고위왕이 올라가거든요. 그랬다가 책계왕이 되고 군소왕이 되고 그 후에 누가 드냐? 구수왕이 되는 거예요. 왜? 이 구수왕의 아들이거든요. 비류왕이. 요게 됐다가 그 다음이 누구냐? 계왕이에요. 이 사람은 비류계죠. 그랬다가 다시 원조계로 된다. 그러니까 이 원조계로 다 세팅되고 나서 그 아들을 어디로? 일본으로 파견했다는 거죠. 예,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. 자, 우리가 신찬성시록에 보면은 이 진야조하고 대구조라는 성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근초고왕의 후예이다라고 되어 있어요. 그렇다는 얘기는 근초고왕의 후손이 근초고왕이 같거나 아니면 근초고왕의 아들이 같거나 이렇게 되는 거죠. 그러면 그 근초고왕의 아들이 누구예요? 주군이잖아요. 주군. 지금 사케노케미. 예, 주군이에요. 그러니까 정확하게 모든 게 다 맞고 있다. 이렇게 볼 수 있는. 특히 이제 이런 형태를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백제 아신왕이 그렇습니다. 아신왕이 397년 일본과 결호하고 태자인 전지를 외에 보냈다. 이때 전지가 외로 갔다가 그러니까 이거는 인질이라고 돼 있죠. 인질로 돼 있는데 인질이 아니에요. 자문역으로 간 거죠. 태자를 보낸 거예요. 그랬는데 405년에 아신왕이 죽었어요. 그래서 둘째 아들인 훈해가 자기 형이 태자가 오기를 기다리면서 섭정을 했어요. 근데 막내 아들인 설레가 이 둘째를 자기 형을 죽이고 왕이 스스로 왕이 됐어요. 그러자 외국에서 병사 100명이 호위해서 전지를 보냅니다. 백제 본국으로. 그래서 그를 죽여버리고 어떻게 왕이 되는 거죠. 그게 전지왕이에요. 그러니까 이와 같이 백제에서는 그 왕자들을 파견했어요. 그러니까 백제가 멸망할 때까지 계속 파견합니다. 그러니까 그거는 인질이라고 돼 있는데 인질이라는 거는 있을 수가 없는 거죠. 왜 그러냐면 아까도 보세요. 그 칼을 내려주잖아요. 칠지도도 마찬가지예요. 칠지도 보면 반말이거든요. 예, 전하라. 우리가 백제가 바쳤다 그랬어요. 근데 백제가 바치면서 이렇게 윗사람한테 반말을 합니까? 그건 아니거든요. 그러니까 이것 자체가 잘못되어 있는 거죠. 예.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중요한 얘기가 또 나와요. 자, 355년에 둔창에 대해서 설명했죠. 아비꼬, 거기를 지키는 아비꼬라는 사람이 이상한 새를 잡아서 천황에게 바쳤어요. 천황이 보니까 잘 모르겠어요. 이게 뭐지? 그래갖고 백제에서 왔으니까 그 주군을 불러요. 이게 뭐냐? 그랬더니 그건 백제에서는 많이 있어요. 그 새 이름이 구지입니다. 구지. 그러니까 아마 그 매를 갖다가 구지라고 불렀나 봐요. 백제 말로.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그 매사냥 하잖아요. 그래서 이 매를 키우게 했어요. 그걸 뭐냐면 다카타이베라고 응감부라는 걸 설치해서 매를 키우게 했어요. 예. 근데 삼국사기에 아신왕조에 뭐라고 됐냐면 아신왕은 장성하자 의지와 기풍이 호방하였으며 매사냥과 말타기를 좋아하였다. 이게 나오거든요. 그러니까 백제에서 매사냥이 굉장히 성행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. 그리고 고구려 고분벽화에도 매사냥하는 게 나오고 있죠. 자, 한번 봅시다. 이거예요. 이게 고구려 고분벽화예요. 지금 여기 보세요. 여기 매가 있죠? 예, 여기 새가 날아가죠. 매사냥하는 거죠. 예. 이거 매사냥을 굉장히 좋아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.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지금 이 주군총이 있는 지역이 어디냐면 오사카시 동주길구 여기 응합정입니다. 여기는 옛날에 뭐라고 불렀냐? 백제군이에요. 백제군. 백제군 남백제촌이라고 불렀어요. 옛날에는. 네. 지금은 이제 바뀌었지만은. 자, 그리고 무덤이 있는 인토쿠 천황 무덤이 있는 걸 갖다 모주노라고 불러요. 백설야조. 근데 이건 그 옆에 흐르는 강물이 구다라가와예요.
구다라고. 그리고 실제로 그 부근에는 백제라는 지명이 남아 있습니다. 자, 한번 봅시다. 요게 백제군이에요. 예. 여기를 얘기해요. 여기 주군총이죠? 예.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여기가 의망지고, 여기 주길신사고, 그 다음에 여기가 백제군이 또 여기 또 있죠. 여기가 사천항사예요. 쭉 올라가. 그러니까 지금 현재 보면은 그 백제라는 지명이 남아있는 지역을 보면 여기 보세요. 구다라라고 써 있죠. 여기 뭐라고 되어 있어요? 백제예요. 요 거리, 이 동네 이름이 백제입니다. 그리고 이 옆에는 그 옆에 있는데 백제역이라는 역이 남아 있어요. 이건 화물 기차역입니다. 여기 화물차인데 우리 사람들이 타는 데는 아니에요. 여기는 뭐냐면 백제역이에요. 그러니까 이 지역이 고대에 뭐가 있었다? 백제군이 있었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.